네, 마감 스퍼트 출발합니다. 그 전에 오후를 가르는 뉴스들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3시 들어가기 20분 전입니다. 거래소는 강세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씩 하방을 더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일단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늘 열렸고요. 전영현 부회장이 HBM3E 빠르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엔 늦어도 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HBM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3E가 아니라 HBM4 12단을 벌써 고객사에게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HBM 장비 종목들 다시 한번 힘 받는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YC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오전부터 유지합니다. IMT, DI도 오늘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AI에 대한 총 투자 규모가 이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합작으로 만든 스타게이트의 투자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AI 캐펙스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AI 투자 규모가 늘수록 국내 반도체주도 반사수혜를 계속 얻어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GTC 한창 열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별거 없다라고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드디어 시장이 주목했던 퀀텀데이 개최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양자 회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일단 주목도가 높은 것은 젠슨 황 CEO가 이전에 양자컴 상용화되려면 멀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던 양자 종목들이 죄다 빠진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리게티, 아이온큐, 퀀텀 서킷 같은 회사들이 이번에 대거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젠슨 황 CEO가 과거의 발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재조명 포지션을 좀 바꿀지, 어떤 부분이 재조명될지 그 부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관련주들도 단기 급등을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을까요? 내일 확인해 보시죠. 자, 반도체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지금 IMT가 가장 상승 탄력이 좋네요. YC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하던 YC가 IMT에 수급을 내줬네요. 현재 15%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CXL 종목들, 뉴로모픽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판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에 놓여 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6%대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1분기 호실적 기운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기업이 오리온, LG화학 그리고 LG전자가 있는데요. 특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특히나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리온 외에도 삼양식품도 1분기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음식료 업종이 실적 모멘텀을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단독 보도가 오후에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들어가는 철강 관세를 미 정부가 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결정하진 않고 협상을 좀 주고받으면서 관세 면제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안을 예정하고 있죠. 산업부 장관과 만나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는 이슈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철강주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 GM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오후에 나왔는데 엔비디아 공식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인 MDS테크가 장중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2월 전기차 비테슬라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 떨어졌다면 비테슬라 진영은 75%가 급증했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테슬라 진영이라면 미국에서 현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의 물량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급증세가 만약에 신차 라인업 확대 효과라면 조금 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단 그리고 소재단도 오후장에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왔죠. 먼저 철강주의 시세부터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 오후에 그 관세 면제 소식이 나오면서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됐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바닥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의 시세 확인되고요. 다음은 2차 전지 소재단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와 소재단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상승순으로 종목들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련주 안에서 이노메트리가 23%대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재 안에서 전고체 관련주 레몬도 상승세가 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I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실적 전망, 호실적 전망이 예상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5% 안팎의 시세, 소재단 안에서 메가터치가 오전장에는 좋은 흐름 보였지만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공매도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4월 2일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기 전까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달려봅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확실히 코스피 중심으로는 흐름이 나옵니다.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주, 운송장비단 일부 좀 잘 들어와요.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그렇게 뚜렷한 색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오락문화 쪽만큼은 그래도 강세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해석을 어떻게 덧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재료들 많은데요. 하나씩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단 삼성 오늘 주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총도 주총인데 겨울 얘기 계속 꺼냈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봄을 또 의식하는 건지 목표 주가를 모두 올려서 잡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오늘 SK하이닉스 HBM4 샘플 공급 이슈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에 있어서만큼은 더 탄력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모건 스탠리도 바뀌어 있다라는 구간에서 현재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HBM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 이제 샘플 공급이다라는 그런 이제 호재를 보였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그동안 안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HBM3E에 대해서 공급을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더 키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더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인 DRAM과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 이제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기준으로 보면 소폭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가격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이제 내수 부양책,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구환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ICT 관련된 부분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 사직생에 우리도 좀 걸 필요는 있을지. 사실 늘 얘기 나눠왔던 건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투자자분들이 장기 보유인지 뭐 단기 보유인지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가 그간의 스탠스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주연 대표님, 사실상 59,000원이라는 저항 오늘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계속 확인을 하고 네.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6만 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6만 원대 좀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또 밀리면서 마감이 그렇죠. 됐고 오늘도 좀 돌파는 못하고 좀 비비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의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에 계속 우리 시장이 좀 좋기는 했었는데 코스피를 그동안에 좀 상승을 시켰던 원인 자체가 이 외국인들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현물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순매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물이었었고 지금은 현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현물 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자체도 지금의 수급적인 신뢰도를 더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6만 원 좀 상단대까지 좀 진입을 해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될까를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레거시의 회복이라던가 혹은 뭐 엔비디아 쪽으로 뭐 HBM 진입하는 여부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가능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빠르게 뭔가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다만 좀 그런 것도 하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만 강한 시장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는 일부 좀 기대감은 가져보시되 일단은 뭐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나와서 급등이 나오고 뭐 이전 전고점까지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를 당장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 가시면서 좀 쭉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는 기대하지 않대요. 우리 두 분 모두 의견 종합해 보니까 일단은 기대할 요인은 참 많다라는 점 긍정으로 정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역시나 LG화학입니다. 상반기에는 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석유화학주 그동안 진짜 많이 눌려 있다가 중국 얘기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봄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채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믿을만 할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또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이쪽에 좀 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또한 있거든요. 그렇죠. 뭐 유가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예, 예.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내수 부양책 뭐 얘기가 계속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 특히 범용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이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좀 부진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만약 중국 내에서 이런 뭐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중국 내에서의 이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제 원체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들도 1분기서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보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지만 지금 같이 엮여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네. 이제 기업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영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성장 매출이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의 업황 회복세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도 아마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당장 뭐 V자로 해서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조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일단은 그 틀 안에서 두고 LG화학은 봐야겠네요. 이주연 대표님, 사실 워낙 사이즈가 있는 종목인지라 LG화학 어쨌든 물적 분할에 대한 아픔 뭐 이전이긴 한데요. 그때 이후로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했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업황적으로 기대할 부분 지금 좀 언급 주시긴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뭐 네.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거의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적자 규모도 거의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사실 올해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리포트를 나온 거 보면은 생각보다 더 실적이 괜찮을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되 워낙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상단을 아직까지 크게 열어두기에는 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들 연속적으로 들어오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대규모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평선들을 그래도 모아놓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으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하단을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회복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어떤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경기부양책 투자를 하면서 지금 얼만큼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숫자로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단은 좀 제약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모멘텀이 상당히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포트의 어떤 리포트 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좀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SM이라던가 다른 이제 오늘 상당히 좋았던 뭐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리포트를 같이 확인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제 의료 AI도 리포트 발 움직임이었거든요. 요즘 시장이 확실히 어디로 갈까 고민하게 하네요. LG화학 두 분 의견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내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점 LG화학을 바라볼 수 있는 보수적인 접근이겠습니다. 챙겨봤고요. 자, GTC 주간인지라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에 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GM이 또 사실상 자율주행에 있어서 손을 잡고 차세대 자율주행차 개발한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뭐 같이 손을 잡는다라는 뉴스에 SOS랩이 그렇게 움직이는가? 물론 3.27%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장중에 점심시간쯤에 확 매수세가 실리긴 했거든요. 자, 이게 그간 SOS랩을 바라보던 기대감 그 이상을 더 실현시켜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은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붙었다라고 해서 가는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붙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된 네네. 칩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오딘이라는 칩이 이제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뭐 엔비디아와 GM과의 이제 합작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GM이 기존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던 크루즈를
손을 뗐는데 여기에 다시 엔비디아와의 합작으로 자율주행을 할 것이냐. 근데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칩의 매출이 계속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이런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되면서 라이다 관련된 그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SOS 랩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 지난밤에 이제 미국 이제 CNBC에서 나온 걸로는 중국의 이제 지커라는 자동차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갖고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무상으로 모든 차에 탑재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YD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칩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 차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이런 라이다 관련된 기술도 상당 부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향후에 주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쪽 첨단 산업은 다 중국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는 대표주 하면 SOS랩이 되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지금 자리로 봤을 땐 예쁜 자리처럼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추가 탄력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추가 탄력도는 뭐 개별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뭐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700원 정도 구간에서 전저점 좀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은 계속 좀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을 조금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큰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을 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관리는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SOS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좀 대표님께서 많이 설명을 또 해주셨었지만 일단은 SOS랩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반기에 일단 로봇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는 그런 시점도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뭐 그 로봇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쪽들에 대한 매출까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라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좀 탄력을 유지를 하면서 중소형주 딴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또 특히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뭐 현대차의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SOS랩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 의견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라는 종합 의견으로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힘을 낼까요? 오늘 시동이 들어온 건지 이 부분 쭉 이번 주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또 배고파지실 것 같은데 자 K스낵 인기몰이 52주 신고가 오리온입니다. 박스를 뚫었습니다. 2024년 내내 박스를 만들던 오리온인데 오늘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종목 대비 오리온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 이 얘기는 나중에 좀 기술적 분석 다룰 때 해보고요. 임순재 대표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이 경기 방어주 단, 소비재 단에 더 매력적이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진단하면서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M7이라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뭐 러시아까지 해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식료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삼양식품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라면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됐는데요. 그 전까지 해외 시장에서의 뭐 이런 이제 식품류의 대표적인 기업은 오리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코파이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팔렸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뭐 초코파이의 판매가 계속 지금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는 뭐 매출이 좀 정체된다라고는 하지만 해외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조금 부진하지만 그걸 또 베트남에서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내수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초코파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제품군으로 지금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수익성 측면에선 개선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그동안 뭐 지금 장기간 조금 쉬었었는데 그런 쉼새를 조금은 개선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리온이 가장 탑픽인 걸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준 대표님께 분석 들어보고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풀무원, 뭐 오뚜기, 삼양, CJ제일제당 등등 선택지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리포트 효과도 어떻게 보면 오리온도 물론 실적 기반이긴 하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자리 봐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전에 오리온이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과거에 한 11만 7천 원, 그 정도거든요. 네, 일단은 그 과거에 급락했던 부분들은 지금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다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이 11만 7천 원 구간에서 좀 박스권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내수라던가 그리고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부진했던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좀 상황이 나아졌냐, 이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주가의 어떤 위치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던가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가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앞으로야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지금 뭐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PER이 한 10배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식품 관련한 기업 대부분이 한 10배 초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 최근에 신라면이라던가 또 뭐 새우깡 뭐 이런 그 이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가격 인상 사이클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PER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여졌었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좀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흐름들은 다른 기업들로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매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리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박스권 이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 하단 부근 이 11만 7천 원 정도 구간인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종가 형성을 하고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되고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요? 네. 예, 알겠습니다. 13만 원 라인대까지는 단기권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오늘 먹어야겠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점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의견 받아봤고요. 앞으로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리고 그간 급락분을 메웠다라는 점에서 긍정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로 갑니다. 오락문화 쪽도 오늘 좀 코스닥 쪽에서는 볼만합니다. SME JYP를 밀어내고 시총 상단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엔터주 내에서도 대장 순환이 도네요. 임순재 대표님, 중국 한알령 키워드에 집중하는 기조는 일단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렇죠. 일단 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알령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K-팝이나 K-드라마가 중국 진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엔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빅그룹들이 이제 빅 아이돌이 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신규 아이돌들이 계속 좀 론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그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뭐 디어유나 뭐 위버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빅 아이돌들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엔터사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사. 알겠습니다. 그럼 SM 관점 잡아볼게요. 사실상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알령 얘기 나왔을 때 중국 익스포저 많다고 SM 되게 많이 거론됐다가 왜 오히려 SM보다 JYP가 더 잘 가는 거지? 싶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반영을 시키네요. 물론 디어유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주연 대표님, SM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는 이 힘 좀 더 믿어볼만 할까요? 믿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JYP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대안들이 엔터주들 뭐 SM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YG엔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쪽들로 그 JYP 쪽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M 같은 경우에는 뭐 SM만 뭐 특정 짓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다른 뭐 하이브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한알령이 또 완화가 되게 되면은 최소한 영업이익단에서는 15% 이상의 어떤 좀 추가 상방 룸을 열어둘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SM 뭐 포함해서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만 원 정도가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고 여기를 잘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저항대로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가 좀 중요해 보이고 따라서 지금 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그 구간에서 차라리 확인을 시켜줄 때 좀 접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오늘보다는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는 좀 축소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기관 쪽에서도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하이브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으로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종목마다의 시기 그리고 가격대, 저항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SM이 10만 원 넘었다가 진짜 지금 99,8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이쪽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주 얘기 나눠볼게요. 오전부터 포스코 퓨처엠에 있어서의 수급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상 멀리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차트로 본다면. 근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보다 비테슬라 차가 좀 더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쨌든 채널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건가? 우리나라 소재단 기업에게는 또 이게 좋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딱 냉정하게 봤을 때 임순재 대표님 2차 전지 아직이다의 의견을 그동안 쭉 주셔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이긴 네, 아직이다. 아직은 네. 아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이제 그 대중국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규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럽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국 업체가 이제 생산하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물리지만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건 관세를 거의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중국 차와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좀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향후 이제 미래를 보고 대규모 투자들을 지금 선투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적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대를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뭐 그렇게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한 관점이에요. 일관성 있게 지금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그 말고 할 거 많다의 관점이시죠. 알겠습니다. 포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따라오는 꼬리 질문이 또 공매도인 것 같습니다.
그 대차장부 폭증하고 있다 쪽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종목 이름이 보이니까 같이 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쪽도 뉴스 메이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에 오늘 근데 들어온 수급에 있어서의 성격 그리고 대표님이라면 긍부를 가져주신다면 어디 쪽이실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뭐 수급이나 이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을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사실 뭔가 수급이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숫자로 뭔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좀 있어야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데 아직까지 그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뭐 자율주행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CAT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17%까지 올라와 있고 뭐 작년 기준으로 해도 10%대였었는데 17%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그리고 반면에 뭐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고 삼성 SDI는 뭐 1%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과의 경쟁을 했을 때 좀 많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반등 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리가 동일하네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거리 두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여러 종목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